6회는 홍식의 강렬한 도발로 성당의 성모상이 불타오르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성모상 앞에서 김해일은 흔들리는 불꽃을 응시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 고이는 눈물은 분노로 변해 개인의 굳은 결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당 주민들은 성모상이 불타는 광경에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듯 신부님,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라고 묻지만 헤일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잡은 헤일의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화면은 펜트하우스로 전환되어 와인잔을 든 홍식의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신부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죠. 그의 차가운 웃음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7회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후폭풍 속에서 헤일이 성당 주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고 홍식 조직의 반격을 준비하며 복수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성당 첩자 색출, 도플갱어 작전, 송할머니 사건에 숨겨진 진실, 홍식의 공장 폭파 시도 등 다양한 갈등이 얽히며 드라마틱한 전개와 감정적인 몰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일은 성모상이 불타는 장면에서 느낀 분노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주민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은 그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전면적인 도발임을 깨닫게 합니다. 헤일은 성당 주민들을 모아 이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복잡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두통과 이명 증상은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헤일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기보다 팀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걸린 책임감과 주민들을 위험에서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그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박경선은 홍식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의 신뢰를 얻으며 점차 조직의 내부로 침투합니다. 그녀는 홍식의 계획을 관찰하며 그의 공장 폭파 음모를 알아차립니다. 경선은 홍식의 치밀한 성격을 간파하고 그를 적당히 칭찬하며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첩자 사건이 터지면서 정보 전달 과정에 지장이 생기고 이는 경선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경선은 내면적으로 성당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홍식과의 교류에서 느끼는 불쾌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강인함과 팀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입니다. 구대영은 도플갱어 작전을 맡아 하급 조직원으로 위장, 홍식 조직 내부로 잠입합니다. 그는 위트와 유머를 활용해 조직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박 대장이 그를 의심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며 구대영은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대영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며 잠입 과정에서 드러나는 홍식 조직의 잔혹함에 점차 분노를 느낍니다. 그의 행동은 잠입 작전에 긴박감을 더하면서도 특유의 유머로 극의 텐션을 완화시킵니다. 홍식은 성당 방화 이후에도 헤일을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장 폭파와 새로운 아지트 이동을 계획하며 헤일의 움직임을 교묘히 방해합니다. 놈들이 오면 전부 끝내라는 명령은 그의 잔혹함을 잘 보여줍니다. 홍식의 내면은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헤일과 고벤져스의 압박으로 인해 점차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략을 세우며 헤일의 약점을 이용하려 합니다. 성모상 방화 사건 이후 헤일은 성당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내부에 조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불신과 의혹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한 주민은 우리가 협력하면 더 큰 피해가 닥칠 수 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성당 내부의 첩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헤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첩자 색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는 평소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몇몇 주민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이들의 알리바이와 조직과의 연관성을 조사합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던 한 간부가 점차 헤일의 주목을 받게 되고 끝내 그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조직과의 내통을 고백합니다. 이 간부는 홍식 조직이 그의 가족을 위협하며 협력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는 나도 성당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을 볼모로 잡은 조직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헤일은 그의 고백을 듣고 갈등에 휩싸이지만 첩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조건으로 그를 협력자로 삼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성당 주민들 사이에 퍼졌던 불신과 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며
주민들이 해일을 중심으로 다시 단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홍식 조직이 주민들 개개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일의 분노를 더욱 자극합니다. 9대0은 고벤져스의 도플갱어 작전의 중심으로 홍식 조직의 하급 조직원으로 위장하여 공장 물류 정보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의 외모와 능청스러운 성격은 위장 잠입에서 강점으로 작용하며 조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신뢰를 얻습니다. 잠입 중 9대0은 물류 작업 중인 박 대장을 관찰하며 공장 이동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러나 박 대장은 9대0을 의심하고 그를 일부러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냅니다. 너 처음 본 얼굴 같은데 어디서 왔냐? 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박 대장의 태도에 9대0은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는 재치 있는 거짓말과 능글맞은 농담으로 위기를 넘기지만 박 대장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고 거짓 정보를 일부러 흘립니다. 9대0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팀의 공장 이동 경로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해일은 박 대장의 계략을 간파하며 이건 일부러 흘린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들이 역습할 준비를 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해일은 거짓 정보를 역이용해 홍식 조직이 움직이는 물류 차량을 추적하며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작전은 박 대장의 의심과 조직의 방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잠입 작전이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9대0의 기지와 팀원들의 협력으로 위기를 넘기며 공장과 관련된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넣게 됩니다. 고벤져스는 9대0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홍식 조직의 공장을 급습하기 위해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로 잠입한 순간 공장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공장을 급히 수색하던 중 요한은 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을 발견하고 긴급히 해일에게 알립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여기 있는 모든 증거가 날아가고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요한의 다급한 외침에 해일은 침착하게 팀원들에게 폭탄 해체 작업을 지시합니다. 송삭은 자신이 폭탄 전문가로 훈련받은 경험을 떠올리며 해체에 나서고 9대0은 밖에서 대기하며 적의 접근을 막습니다. 해일은 폭탄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장 내부를 조사하며 홍식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지트의 위치를 암시하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폭발 직전 송삭이 폭탄 해체에 성공하며 공장은 가까스로 무사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팀은 안도의 한숨을 쉴 새도 없이 새로운 아지트에서 더욱 교묘한 함정을 준비 중인 홍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예감합니다. 7회는 해일과 고벤져스가 성당 방화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합하며 홍식 조직과의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해일의 건강 문제는 갈등의 변수로 작용하며 첩자 색출과 송할머니 사건의 진실, 도플갱어 작전의 성공 여부가 극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7회에서는 고벤져스 팀이 예상치 못한 희생과 함께 더욱 큰 진실에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해일과 홍식의 대립, 첩자의 운명, 송할머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7회에서는 해일의 결단과 고벤져스의 활약, 홍식의 반격이 더욱 극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